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촬영할 때 살짝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현재 수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강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왜 진로가 바뀐 학생들이 있어요. 아, 실은 제 딸내미가 큰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선생을 하는데 국어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시때때 없이 시시때때로 전화가 옵니다.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거 보면 역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사들도 이 진학과 관련해서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지만 이제 제 딸내미야 이제 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더군다나 또 2학년 담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개별 상담도 해줘야지,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가 의대에 가고 싶은데 전문대에는 의대 없냐고 물어봐요. 그 말이 사실 이 입시를 조그마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등학교 선생님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또 이제 그런데 그 중에 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개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사회 과목 같은 거를 많이 신청을 했던 학생이 수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은 지가 한 2주 됐나? 일주일, 어쨌든 10일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선택 과목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의대 못 가는 거냐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물론 그 학생이 똑같이 그 선생님에게, 제 딸내미에게 물었을 겁니다. 사회 과목인데 저 수의대 갈 수 있냐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학생이 이제 진로가 늦게 결정이 된 거죠. 학생은 이렇게 늘상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학생들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멍청아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내 시점이 바뀐 시점이 지금이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하는 그 인강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수의학과를 갈 것 같으면 생명과학이나 또는 화학 같은 경우를 꼭 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하는 인강 화학원이나 생명과학원을 추가로 듣고, 물론 이제 3학년이 되고 나면 생명과학 2나 화학 2를 꼭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학 2나 생명과학 2를 들을 때 아무래도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이 바탕이 돼서 배우는 거니까 아무래도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랬을 때 당연히 인강에서 수강하고 난 다음에 또 수강한 거에 대한 티를 좀 내야죠. 그죠? 내가 잘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뭐 자율활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또 담당 교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회에서 찾든 아니면 뭐에서 찾든 화학이나 생명과학 내지는 수의과 관련한 뭔가를 연계해서 또는 독서를 통해서, 대신 이제 기본적인 바탕은 늘 교과서가 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감상문, 소감문 내지는 이제 창체활동 시간에서의 뭐 동아리 활동도 있을 거고 봉사활동도 있을 거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시간에 나름대로 이제 탐구 보고서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해가는 거죠. 감상문, 소감문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 간다고 하면 화학원이나 생명과학원을 안 들었다고 해도 그 정식 과목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또 보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도 이게 골 때리네 하고 하고 쳐다보겠죠. 이게 뭐야? 왜 안 들었다가 갑자기 뭐 이래?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정식 수업을 안 들었지만 뭐 인강도 어쨌든 수업은 수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해가는 모습들이 이게 써져 있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찐이구나. 진짜로 내가 오려는 학생이고 우리 수의과를 오려는 학생이고 또 그것에 맞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모든 학생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수준이 있어요. 다만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분명히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의 난이도 또 탐구력의 난이도 좀 더 깊은 심화의 제목을 잡아서 감상문을 쓰든 소감문을 쓰든 또는 발표를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역전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번에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좀 역전을 좀 크게 한 학생이 뭐 대부분 다 역전을 한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의 모든 시간에 자신이 전공해야 될 학과와 관련한 뭐 창체 활동이나 창체 활동 네 개에서 네 가지에서 또는 그 각 교과목에서 자신의 전공과 연계한 탐구 활동을 다 했어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깊이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학생이 학업 역량이 매우 탁월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평가자인 교사들도 이 학생이 얼마나 사고력이 우수한지 실제로 내신 성적은 뭐 정말 1등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탐구력에서만큼은 1등급 이상의 가치를 지닌 발표와 어떤 탐구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이제 여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또 전공 적합성이 매우 빼어나다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늘상 친구들을 돕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어떤 협동, 협조심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뭐 진로가 바뀌었든 정말 큰일 날 문제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진로가 완전 이제 180도로 바뀐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는 뭐 90도 상황으로 바뀐 거니까 만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 간다면 당연히 뭐 진로 선택 과목을 그렇게 듣지 않았더라고 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또 그런 결과에서 내가 안 들었으니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해야 될 것만 제대로 꼭 해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저 제가 이 딸내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학생들의 처한 상황들이 매번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 중에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경우가 결국은 제가 그 학생을 알기 때문이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 학부모들이 무엇을 잘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또 관련돼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분들이 물론 이제 유형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뭐 사실 딸내미한테 듣는 말은 매일매일 새로워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애들이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것은 이제 그 학생들도 그렇지만 또 선생을 하는 사람이 올해 처음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전국에 몇만 명 있겠죠. 그죠? 네, 몇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몇 명 될까? 어찌됐건 10,000명 이상은 되겠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교사들이 있으니까 뭐 몇몇 명 될지도 몇만 명? 몇만 명까지는 아니겠다. 어찌됐건 뭐 1, 2만 명 정도는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결국은 이제 그 이외에 또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결국은 이 교사들이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정보를 교사에게 진학과 관련한 정보를 줘야만 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 근데 그런 처한 상황은 학생 개개인별로 다 다르죠. 그런 거니까 정보를 능동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나중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야만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취업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알고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대화로 나눠봤습니다. 뭐 이제 이 새싹이 완전히 돋았고 또 벚꽃도 이제 지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밑에 지역은 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봄날 좀 이렇게 파릇파릇한 거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좀 분발했으면 좋겠고 또 결과적으로 어느 상황이든 그 상황을 굉장히 점프업 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오니까 그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